안녕하세요. AI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치과 경영 개선 세미나의 초고도 언어 모델 LLM에 대해 설명드릴 유재영입니다. 저는 YGAI의 CTO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자료는 AI의 최신 기술의 동향과 LLM이 무엇인지, 그리고 LLM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AI의 최신 동향과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LLM을 통해 치과 경영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엄청 절려 보이는 컨텐츠로 보이시겠지만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위주로 재미있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LL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랜 동안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생존을 위한 기술을 발전하면서 천천히 발전했지만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기술 발전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 어떤 기술이 가장 인류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AI입니다. AI는 인간의 발전에 가장 빠른 이노베이션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과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AI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AI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입니다. 지능이란 무엇이냐?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길에 떨어진 지폐를 바라보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즉각적으로 지폐를 인식하고 그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광고 전단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며 우리의 뇌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우리의 지능덕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능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일렉트로닉스, 사이언스 분야에서 AI 활용 비중은 17%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AI가 프로세스 자동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스 서비스입니다. AI는 금융 분야에서 주식시장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고객 서비스 자동화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업계에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챗봇을 통하여 고객 문의를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 분야입니다. AI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로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료진은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고 환자 관리를 AI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이나 정부, 공공기관, 통신, 제조업, 유통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AI가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산업 분야는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AI를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우 큽니다. 각 산업에 AI를 도입함으로 해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만 해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짐작이 가신다면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신 원장님이실 겁니다. 예측하신 대로 이분들은 AI 사대천왕입니다. 중앙에 계신 제프리 힐튼이 이 세 분의 스승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제프리 힐튼은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며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의 개발과 딥러닝의 이론의 기초를 닦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얀 누쿤, 오시아 벤지오, 앤드류 이 네 분이 AI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식을 알아두신다면 기본 지식이 플러스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생기신 분들이 개발한 AI입니다. 저희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많은 분야의 인더스트리에서 사용되는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하여 패턴을 학습하고 그 학습된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입니다. 이 머신러닝에서는 이진 분류와 마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하는데 하루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의 기반으로 머신러닝은 두뇌의 신경망을 모방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고 신경망의 여러 개의 뉴런들이 상호 연결된 것과 같이 인풋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머신러닝 모델은 인간이 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듯이 결론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머신러닝 기반으로 동작하는 AI 중에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와 같이 NLP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법 교정, 오타 수정, 텍스트 요약, 음성 처리, 질문 답변 시스템, 다국어 번역, 컴퓨터와의 대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은 데이터, 훈련, 모델 생성, 예측 제공, 질문에 답하기 단계를 통하여 자연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모델 학습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준비한 후에 이를 통하여 모델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고 입출력 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에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훈련이 완료된 이후에는 학습된 모델이 생성됩니다. 학습된 모델의 데이터는 학습된 패턴과 규칙을 바탕으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모델이 학습된 이후에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단계에서 사용자들은 모델에 질문을 하거나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이 모델이 축적된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을 하거나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이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으로 잘 트레이닝된 모델일수록 훌륭한 데이터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NLP의 가정을 보시면 초기에는 룰 모델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의된 룰을 벗어나면 인식할 수 없습니다. AI 이전의 어떤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린 머신러닝이 기술이 나왔고요. 이런 머신러닝을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머신러닝 다음으로 딥러닝이 등장하며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데이터 학습과 더 복잡한 패턴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방식이 나오면서 인식률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면서 새로운 컨텐츠나 데이터를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한 언어 모델이 바로 LLM입니다. LLM을 얘기하려면 먼저 201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구글과 오픈AI에서 T5, GPT-3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GPT-3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준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소통하던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로봇이 사용한 언어 모델이 바로 GPT-3였습니다. 프로그래머인 저로서는 사실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AI가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언어를 이해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벌써 이때부터 열린 겁니다. 그 이후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업에 뛰어들었고 람다나 옵트라는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클로버 AI, 하이퍼 클로버라는 모국어 기반에 특화된 모델이 등장하면서 언어 모델의 학습과 적용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해당 기업에 뛰어들었고 LL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것은 GPT-4와 람마2입니다. GPT-4는 GPT-3보다 더 큰 모델로 아주 뛰어난 언어 처리 능력을 자랑합니다. 람마2는 GPT-4에 비해서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언어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능과 성능 등을 제공하고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AI 모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알고 계신다면 원장님들은 이제 AI 전문 덴티스트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조금 원론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지루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LLM이 무엇인지 기존에 나와 있는 모델들과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는 몇 겹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장님들은 아마 요리를 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 오프라인에서 물어보니
100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까도 끝도 없다라고 하시는 요리에 잘 모르시는 요식남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정답은 사실 8개에서 10겹 정도입니다. 실제로 세어보시면 8겹에서 10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땡병원의 챗봇에 물어봤습니다. 챗봇은 사실 아까 설명드린 룰 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정해진 룰을 벗어난 질문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아직 답할 수 없는 분야다 라는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구글에게 물어보았죠. 양파 껍질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동영상과 웹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구글은 사실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이란 사용자의 질문을 했을 때 해당 질문에 유사한 패턴을 가진 웹에 있는 정보들을 불러와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검색이란 답을 찾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모두 읽어보고 인식해서 답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LLM은 실제 질문에 답을 찾아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양파 껍질의 개수는 몇 개야? 그랬더니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답을 주지 않고 몇 번을 다 그쳤을 때 그제서야 아주 애매한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파협회에서 평균적으로 몇 개라고 얘기해? 라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양파협회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치를 제공한 적은 없지만 10개층 이상 정도 추정되는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도록 양파협회에서 껍질은 대략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던데 라는 답을 해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파 껍질의 개수는 8개에서 10개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라는 답을 줍니다. 하지만 이 LLM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을 이용하면 LLM이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프롬프트에 사전 지식을 인풋으로 줍니다. 양파협회에 따르면 양파의 껍질의 개수는 8개에서 10개의 껍질을 가진다는 학술 결과가 있다는 것을 프롬프트로 주고 양파 껍질이 몇 개야? 라고 물었더니 이 LLM이 확정해서 양파의 껍질은 8개에서 10개 사이에 있어요 라는 답을 명확하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LLM은 사용자가 직접 답을 찾기보다는 정확한 답을 자기가 찾아서 내려주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LLM의 기능을 기반으로 많은 기능이 포함된 AICC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챗봇이나 음성봇, 상담 내용을 분류 자동화하고 고객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이 서비스는 고민이 아니라 필수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만한 LLM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보았고요. 보편적으로 진료 기록 작성 및 관리 또는 예약 및 일정 관리, 환자 커뮤니케이션, 임상 연구 및 데이터 분석, 이미지 분석 및 진단, 치료 계획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출시되었고 이를 점진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의료 분야에서는 AI의 진료의 모든 단계의 혁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각 도구들은 의료진의 업무를 지원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보조수단으로 AI를 사용하고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서 실질적인 의료진이 해야 될 의료 행위에 집중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LLM 기반의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위에서 50위까지 서비스입니다. 1위는 잘 알고 계신 챗GPT입니다. 오픈AI가 개발한 자연어 모델로서 대화형 AI의 대표적인 예이죠. 광범위한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생성이나 질문 응답, 문장 완성 등 텍스트 요약 등의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위는 제미나이로 구글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바드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검색과 대화 기능이 결합된 AI로 정보 검색과 대화형 상호작용의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 AI는 가상의 AI 캐릭터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제품은 AI와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거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외에 상위권에는 콜봇이나 포이, 클라우드와 같은 텍스트 편집, 문법 교정, 자연스러운 대화형 AI가 상위권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드저니나 런웨이 같은 조금 다른 유행의 서비스도 있는데요. 미드저니는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도구로서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런웨이는 비디오 편집과 컨텐츠 생성에 특화된 AI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그 보컬 리무버와 오터 AI라는 특이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보컬 리무버는 음악에서 보컬과 악기를 분리해주는 음악 제작자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터 AI는 기존의 네이버 클라우드 노트와 같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인터뷰 기록을 작성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제품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공통적으로는 우리 일상과 업무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텍스트 생성과 이미지, 비디오 편집, 음성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갈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챗GPT에서 스토어가 오픈되면서 기능들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해당 기능들이 모여있는 마켓에서 검색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LLM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LLM을 잘 활용하려면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거창해 보이지만 핵심은 AI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사람이 가이드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하여 AI는 좀 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LLM 모델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자동 활성할 수 있는 기술로서 언어 생성에 자동화를 합니다. LLM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메일 작성에서부터 문서 요약, 그리고 자연어 처리 등 자동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성된 결과들은 또한 좀 더 자연스럽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입니다. 사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요소들은 좌측에 우측에 보시는 이런 데이터들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떠오르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도 생겨나고 시작했습니다. 이 수요는 사실 현재 어떤 뉴스에서 보면 28만에서 37만 달러의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곳까지 나왔다는 공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하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챗GPT 사용 시연에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LM을 치과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중심이 되시는 원장님이 진행할 수 있는 치료 영역과 그 외 경영 관리를 위한 상담, 데스크, 진료실 관리, 환자 관리, 마케팅 관리, 직원 관리 등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해당 본연의 업무인 치료에 집중하시고 그 외의 업무들에 대해서는 경영이사님이나 상담실장님들이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하여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LLM 기반의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원장님은 본연의 업무이신 치료에 집중하시고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AI의 도움을 받아 많은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재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LLM 기반의 챗봇 서비스나 음성 인식, 그리고 컨텐츠 작성 또는 환자 마이닝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상담이나 예약, 환자 관리, 마케팅적인 부분들은 AI가 많이 보조할 수 있는 시대에까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실 저희 YGAI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였고요. 여러분들께 이런 기능들을 잘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YGAI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과에 적용할 수 있는 LLM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럼 과연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LLM을 통한 미래의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길거리를 활보하는 로봇,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치과 원장님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업무를 대신하는 로봇이 등장하는 일이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중에 덴티스트가 아주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미래의 모습은 AI와 사람이 공존하는, 사람이 수술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AI는 보조적인 업무를 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단 지원이나 치과 수술 보조, 환자 관리, 예방, 교육 및
행정 업무 효율화 등의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이미지 영상 분석에 대해서는 엑스레이나 CT 스캔, 3D 이미지를 분석하여 충치, 치주질환, 골, 손실 등의 징후를 감지하는 보조적인 프로덕트는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AI는 이미지를 분석하여 질병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AI가 환자 관리를 해주고 시스템에서 환자의 치료 경과를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 경고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분석을 통해서 환자에게 맞춤형 예방 조치를 하고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AI가 환자의 예약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진료 예약의 효용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AI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치과에서 현재 사람 구하기 힘든 데스크 업무들을 대신해서 AI가 많은 부분들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환자 관리 및 행정 업무 효율에 대해서는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전화나 챗봇을 이용하여 고객의 간단한 응대나 예약, 접수, 정보 안내 등은 이미 상용화되어 시중에 보급 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원 환자의 대면 상담 또한 상용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약됩니다. 진료 기록 기반으로 환자를 상담하고 환자와 이야기한 내용을 전자차트에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진료로 관리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사후 관리가 할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데스크에 무인화까지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AI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AI의 많은 관계자들이 의료 분야 같은 경우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민첩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AI가 오류를 내거나 잘못된 답변을 한 경우 크리티컬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 AI 솔루션 기업들이 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 장치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는 미래에 데스크를 전담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장님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챗GPT 관련 사용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에 앞서 사전에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챗GPT를 통해서 계정을 먼저 생성해 주셔야 되고요. 계정 생성은 소셜 로그인 기반으로 계정을 간단하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생성하시고 기본 기능만으로는 원장님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유료 결제는 $10,000 정도, $1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료 결제가 되면 챗GPT 사이트에 접속해서 프로덕트라는 메뉴와 챗GPT 로그인을 클릭해 주십니다. 이 준비가 되었다면 저희가 환자 정보를 분석할 상담 정보에 대해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EMR 차트 프로그램에서 환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이미지는 덴트 웹의 예시입니다. 일단 환자 상담이란 메뉴의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을 한 다음 해당 내용들을 엑셀에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엑셀을 이용하여 추후 챗GPT의 데이터 분석하는 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 준비는 끝났다면 챗GPT를 이제 실행할 건데요. 시행 목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상담 데이터 분석, 병원 마케팅 관련된 부분, 기타 부분으로 나눠 진행할 거고요. 보편적인 딥한 내용은 제가 분석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기본적인 환자 리스트 조회나 방문 현황, 매출액 통계 같은 정보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추출해 보고요. 이를 기반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필요한 홍보가 어디가 집중해야 될지, 그래서 홍보 이미지나 SNS 영상을 제작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피드 컨텐츠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간단하게 찾아본 걸로는 논문 검색이나 홈페이지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에 앞서 시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들에 대해서 분리해서 통계 데이터를 만들어줘, 치료비 합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다운받은 엑셀을 기반으로 챗GPT가 이 합산된 치료 금액을 노출해 줍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치료 계획에 대해서 월별 추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했을 때 월별로 총 치료 금액과 방문한 사용자 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프롬프트라는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요청을 해봤습니다. 월별 유입 건수나 어떤 치료가 많이 되는지, 어떤 치료가 단가가 높은지, 그리고 어떤 치료들이 겹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해당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통합해서 추출해달라고 했을 때 챗GPT가 각 치료별 치료 건수에 대해서 추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 치료별 평균 치료비를 추출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어느 치료의 마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전체 통합 매출 정보까지도 노출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챗GPT가 생성해 줍니다. 그런 추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 병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임플란트의 신한 유입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임플란트 판촉을 위해 프로모션 행사의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았습니다. 챗GPT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생성해야 될 내용을 주었고요. 그랬을 때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SNS에 올린 프로모션 영상도 한번 간단하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미지나 영상 프롬프트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영상의 퀄리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고, 하지만 좋은 점은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유사한 퀄리티의 컨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SNS 영상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플란트로 10년 젊어지는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충격적인 변신의 시작을 알아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치아 때문에 웃는 게 부끄러우셨나요?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임플란트가 그 해결책입니다. 와이즈 치과에서 39만원부터 60만원까지 다양한 임플란트 옵션을 만나보세요.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치아처럼 기능하고 미소를 되찾아주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 후 젊음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씹는 힘이 자연 치아로. 보신 바와 같이 AI가 프로모션 영상까지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AI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프로덕트 메뉴에 챗GPT 로그인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된 데이터가 나오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원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GPT 탐색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만의 어떤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하시는 환자 데이터 분석 등등의 어떤 설명들과 그 다음에 지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미리 다운받아 놓은 파일 업로드를 통하여 상담 내용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내용들을 만들기를 하게 되면 나만 보기와 링크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되고요. 스토어는 외부에까지 노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편적으로 나만 보거나 병원 지인들만 볼 수 있게 해서 생성을 하면 나만의 챗봇이 하나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챗봇 보기를 하게 되면 이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성하는 과정들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가볍게 질문만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환자 리스트를 추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정보를 쭉 찾아와서 진행 중인지 미확정인지 이런 정보까지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볍게 총 치료비 합계를 알려달라든지 또는 어떤 치료별로 분리해서 다시 통계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든지 보다 보니까 데이터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이 안 되어서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 달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했을 때 LLM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처럼 어떤 분석할 데이터에 대한 방식과 그리고 나와야 될 출력될 데이터에 대한 통계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통합해서 출력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챗GPT가 좀 더 파워풀하게 아래와 같이 월별 통계와 유입자 수, 그 다음에 치료별 환자 유입 수, 그리고 각 치료별 단가, 평균 단가, 그리고 총 매출, 기타 매출까지 모두 이렇게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생성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병원에서는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분야나 아니면 부족한 분야 또는 앞으로의 매출 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자료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환자 추출하는 기능에 있어서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리스트업해서 저희가 아웃바운드를 한다라든지 이런 기능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희가 환자 분석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제작하는 거를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하시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뭐 한국 사람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임플란트 프로모션 이미지를 생성해줘라고 하고 프롬프트로 이미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버전으로 생성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부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이거는 사실 아까 챗봇을 제가 생성할 때처럼 명시적으로 저만의 챗봇을 생성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더 자세하게 한국 사람 중심으로 치아가 선명해 보이는 이미지를 강조해서 클리닉 배경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성의 어떤 이미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문구를 넣고 싶으신가요? 라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럼 발자국 주세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고 그 문구는 어느 위치에 할까요? 라고 다시 묻게 되고 해당 물어진 걸 기반으로 하단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아직까지 한국어를 삽입하는 기능이 현재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미지 툴을 이용해서 삽입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한국어가 이렇게 깨지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주제와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저희가 프롬프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인트로를 가지고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줘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더 좋은 모델들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챗GPT를 통해서 제작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챗GPT 스토어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챗GPT 스토어에서 보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비디오를 제작해주는 비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채팅 시작하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필요한 영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서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롬프트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여기에 스토어를 이용하여 스토어에서 광고라고 치시고 광고의 어떤 제작을 도와주는 프롬프트를 생성해주는 이런 스토어에 있는 서비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아까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자동적으로 생성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어를 이용하여 좀 자세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해당 내용 기반으로 생성을 요청을 하면 영상은 30초 길이로 맞출까요? 좀 더 길게 원하시나요? 라고 하고 영상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길이는 1분 정도로 해주시고 영상의 분위기는 활기차고 밝은 이미지 그리고 성우는 여성으로 해줘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클릭을 해보시면 사실 이 영상 자체를 챗GPT가 생성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영상이 제작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시간을 다시 쓰고 싶으신가요?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 편집할 수 있는 툴들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 대해서 위치를 옮기거나 뭐 커팅을 하거나 삽입을 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충분히 가능해진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들을 아주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 많은 기능들을 챗GPT를 통하여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치과 홈페이지 자체도 저희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치과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미리 치과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챗GPT에 가이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메인과 각 페이지별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작성된 컨텐츠를 기반으로 홈페이지 제작 요청할 때 해당 내용들 기반으로 작성해줘라고 요청을 하면 이 B12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홈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한국어 버전의 데이터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까지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서요. 현재 작성된 페이지들을 보면 아주 어떤 포매팅 되어 있는 템플릿화 기반의 홈페이지들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작성되어서 이미지와 함께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하단에도 푸트와 이런 기능들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여전히 아쉽게도 한국어가 버전이 제대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논문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챗GPT 스토어를 많이 잘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칼라 GPT라는 학술 관련된 자료들을 노출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클릭하시고 채팅을 시작하신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해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관련된 학술 자료를 찾아달라고 하면 학술 자료들을 찾아줄 거고요. 하지만 프롬프트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인 질문을 하면 답변 또한 여기에 대략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들을 넣어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잘 필터된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플란트 관련 학술 자료를 찾아주가 아니라 임플란트 학술 자료를 찾아주는데 최근 1년간 발표된 논문으로 한정을 하고 노출될 자료는 저자와 키워드, 요약된 내용, 그리고 관련 논문 이렇게 해서 좀 더 키워드를 더 넣어주게 되면 더 정확한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고요.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핵심 키워드나 내용들을 요청해서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년에 발표된 논문과 그 외에 원하시는 저자 키워드, 요약된 내용, 그리고 관련 논문들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AI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치과 경영 개선의 LLM 파트를 맡은 유재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G AI 혁신성장센터 센터장 황혜든입니다.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I가 현재 병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덴탈 케어 플랫폼 덴토온이 실제 병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잦은 직원 퇴사, 고객 클레임이 고민이라면 해답은 덴트온. 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것 같은 이미지 상황이시죠. 현재 많은 병원들은 데스크 직원들 그리고 취의생사분들이 잦은 퇴사로 병원에 걸려오는 단순한 문의 전화도 다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으로 걸려오는 전화 한 통 한 통이 곧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걸려오는 전화만이라도 잘 받아주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AI 덴탈 플랫폼 덴토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덴토온의 서비스 첫 번째 기능은요, 전화를 받아주는 인바운드 기능입니다. 병원의 AI 전용 인바운드 전화를 만들어서 24시간 365일 AI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시는 고객들을 응대합니다. 인바운드 콜에서는 첫 번째, 진료 예약, 변경, 취소에 대한 접수를 해드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병원의 정보를 학습하여 고객들의 질의응답에도 똑똑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AI 전용 번호를 병원 상황에 따라서 병원 대표 번호의 착신 전환 부가 서비스를 신청해서 사용하신다면 휴진일, 점심시간, 근무 외 시간 등 병원에 응대가 어려우실 때 더 완벽하게
AI 전용 번호로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병원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도입된 병원의 사례와 함께 동영상을 준비했으니 그럼 함께 보시죠. 덴트온을 통한 인바운드 콜 활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은 인바운드 콜을 통해 예약 관련 접수 처리와 일반 상담이 가능합니다. 먼저 예약 접수의 경우 고객이 AI 번호로 전화를 걸어 1번을 누르면 예약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는 분의 성함, 생년월일과 예약 희망 날짜, 시간을 AI에게 말하면 해당 날짜로 예약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고객과 AI와의 상담 내용은 HQ 어드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 메뉴에서 예약 접수를 클릭하면 접수된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AU 윈도우 앱을 다운로드하면 더 편리하게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AI가 상담을 완료하면 윈도우 앱에 바로 통화 이력이 나타나게 되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HQ 어드민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HQ 어드민 페이지 통화 이력을 통해 고객 성함, 전화번호, 생년월일, 예약 날짜와 시간, 진료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약 접수 창에서 접수 등록,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의료진, 예약일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예약 변경 및 예약 취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확인한 예약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치과 EMR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예약 변경, 예약 취소 접수를 확정하면 고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예약 확정 안내 메시지가 보내지고 고객은 예약일에 치과에 방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상담 예시입니다. 고객이 AI 번호로 전화를 걸어 5번을 누르면 AI와 일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차 정보 등 일반적인 응대는 물론 직원에게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윈도우 앱에 상담이 필요한 통화 내역이 생성되면 상담 중으로 변경하고 상담원이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응대하면 됩니다. 고객과 상담이 종료된 후 AU 윈도우 앱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통화 이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AI와 고객이 통화한 내용은 HQ 페이지에서 직접 음성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덴트온을 도입한 치과에서는 도입 직후 한 달 동안 AI를 통한 인바운드 예약 접수가 1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덴트온의 인바운드 기능이 어떻게 구동되시는지 잘 보셨죠? 이처럼 덴트온은 예약 접수가 들어오면 어드민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확정 처리만 해주신다면 알아서 EMR 전자차트에 간편하게 등록됩니다. 영상 속에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자면은 의료진 3명, 직원 수 9명, 차트 DB 6,500명이 있는 치과인데요. 이런 규모의 치과에서 AI 전용 번호로 한 달 동안 들어온 예약 접수만 140건이 처리되었다고 하네요. 신암 및 구암분들, 그리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AI가 잘 응대해줘서 병원의 호감이 높아졌다는 플러스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상황도 아마 많이들 공감되실 것 같아요. 병원의 원장님들과 직원분들이 많이 나누고 있는 대화, 그리고 회의의 주제일 것 같아요. 병원의 매출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1순위로 꼽는 방법은 아무래도 구안 환자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해서 주기적으로 내방하고 주변 분들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덴트온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덴트온의 기능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덴트온의 두 번째 기능은 전화를 걸어주는 아웃바운드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전화를 걸어주는 게 아닌 실제 병원의 구안 환자분들에게 진료 데이터를 AI가 확인한 다음에 자동으로 마이닝해서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재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AI가 아웃바운드 전화를 진행해서 고객의 내방을 이끌어냅니다. 덴톤의 다양한 아웃바운드를 병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설정하고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웃바운드 진행 방법과 사례를 동영상을 보신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8가지 시나리오와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덴트온 아웃바운드가 어떻게 현장에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덴트온을 통한 아웃바운드 콜 활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웃바운드 콜이 나가는 경우는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기검진 안내 아웃바운드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바운드 DB를 선별하는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은 보통 고객 DB가 많아 직원이 직접 대상자 선별을 하기 어려운 경우 AI DB 마이닝을 통해 스케줄러를 돌려 해당 항목에 맞는 대상자를 찾아 자동으로 아웃바운드를 진행합니다. 정기검진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6개월간 내원하지 않은 고객, 추후에 예약이 잡혀 있지 않은 고객,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만 자동 선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아웃바운드를 보낼 고객 DB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HQ 어드민 페이지에 접속해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아웃바운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열어줍니다. 다운로드한 양식 파일에 아웃바운드를 보낼 고객의 차트 번호, 고객 성함, 전화번호, 지정일, 예약일을 입력하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줍니다. 다시 HQ 어드민 페이지로 돌아와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가입자명을 선택한 뒤 제목, 아웃바운드 템플릿을 정기검진으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선별한 DB 파일을 불러와 아웃바운드를 실행할 일자와 시간, 요일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아웃바운드 설정이 완료됩니다. 아웃바운드를 설정한 날짜와 시간이 다가오면 AI가 고객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해당 전화에서 고객이 바로 정기검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 문자로 안내되고 고객은 AI 콜 또는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예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예약을 접수하면 AU 윈도우 앱에 이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약 확정 처리를 위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고객이 접수한 예약 정보에서 성함, 예약 날짜, 시간을 확인합니다. 예약 접수 창에서 접수 등록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의료진, 예약일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확인한 예약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치과 EMR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예약 접수를 확정하면 고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예약 확정 안내 메시지가 보내지고 고객은 예약일에 치과에 방문하게 됩니다. 실제 덴트온을 도입한 치과에서는 한 달 동안 아웃바운드 콜 1000건을 실행한 결과 병원 상담원 연결 92건, 병원 상담원을 통한 예약 32건, AI로 직접 예약 15건으로 아웃바운드를 통한 고객 방문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상 속에서 정기검진 아웃바운드 사례만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나머지 7가지 아웃바운드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플란트 대상자 선별 아웃바운드는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고객님에게 곧 다가오는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안내하고 병원 방문을 유도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임플란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두 번째, 틀니 대상자 선별 아웃바운드도 만 65세 이후 7년마다 보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점을 안내합니다. 세 번째, 스케일링 대상자는 연 1회 스케일링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안내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으며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많은 병원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아웃바운드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 정기검진은 앞서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것과 같이 병원에서 원하시는 정기검진 안내 발송 주기를 확인하고 대략적으로 병원마다 다르지만 약 6개월마다 안내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도 고객 안내는 전날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신 고객을 선별하여 재방문 안내 멘트와 함께 재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여섯 번째, 수술 전후 주의사항을 병원에서 수술 전 복용하지 말아야 하는 약과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일곱 번째, 해피콜은 수술 또는 치료 후 경과를 확인하고 치료 과정을 케어해드리는 아웃바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교정검진 안내는 교정진료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나 교정진료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교정을 위해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아웃바운드입니다. 실제 병원 직원이 30건 이상의 전화를 돌려서 안내하는 것은 현장에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AI가 안내할 아웃바운드 시나리오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1분에 1개의 아웃바운드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1만 명의 고객을 케어하고 있는 병원에서 한 달간 약 1000건의 아웃바운드를 돌렸을 때 그 결과는 AI를 통해서 15명이 바로 예약을 진행하셨고 92명이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추가 진료 상담을 받았으며 해당 상담을 통해서 32건의 예약 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AI의 아웃바운드가 병원 진료 예약을 활성화해주고 즉 병원 매출에도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덴토온의 3번째 기능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 상황 3은 요즘 많은 병원들이 고객의 소통 창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너무 많은 소통 창구는 고객에게 혼선을 주거나 실시간으로 응대해야 하는 온라인 상담 채팅은 응대가 늦어지면 컴플레인으로 이어지기가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편한 챗봇 응대와 모바일 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편리한 편익성 또한 덴토온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덴토온의 3번째 기능은 바로 카카오 챗봇과 모바일 예약 접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의 85% 이상은 저희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카카오 챗봇을 구성해서 고객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병원의 응대 답변 등을 AI가 학습해서 알아서 안내하고 또 편리한 예약 접수까지 안내해드리고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카카오 챗봇의 서비스 어떻게 병원들은 활용하고 계신지 동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덴트온을 통한 카카오톡 챗봇 활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치과 카카오톡 챗봇에 접속해 예약하는 분의 성함,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진료 내용과 희망하는 예약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면 예약 접수가 완료됩니다. 고객이 예약을 접수하면 AU 윈도우 앱에 이력이 나타나게 되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HQ 어드민 페이지로 이동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버튼을 클릭하고 예약 확정 여부를 완료로 변경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AU 윈도우 앱에서도 바로 예약 접수 확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챗봇으로 들어온 예약, 예약 변경, 예약 취소 접수 건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확인한 예약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치과 EMR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예약, 예약 변경, 예약 취소 접수를 확정하면 고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예약 확정 안내 메시지가 보내지고 고객은 예약일에 치과에 방문하게 됩니다. 실제 덴트온을 도입한 치과에서는 한 달 사이에 카카오 채널 친구가 40명에서 350명으로 77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카카오 채널을 통한 챗봇 서비스는 고객들로 하여금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의 이벤트 안내 및 홍보성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B병원에서는 병원 자체 운영 시에는 40명밖에 되지 않는 친구 추가가 있었지만 덴토온 서비스를 도입한 후에는 한 달간 약 350명의 친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약 775%나 증가한 셈이지요. 이처럼 AI 덴탈 플랫폼 덴토온 서비스를 도입한 병원들이 이용한 후기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덴토온 서비스 AI 기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치과의 매출이 향상과 도움이 되었다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많은 고객의 내용과 높은 고객의 응대율로 또 컴플레인 또한 줄었다고 하네요.
실제 도입 후 매출 증대 효과를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병원의 원장님 수와 고객 DB에 따라서 그 규모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도입 1개월 후 AI를 통한 예약 진행 건으로 진료 매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약 한 달간 3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덴톤 솔루션 구입비 월 이용료에 대비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의 효과를 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진료 예약과 비용 발생 사례를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치과의 경우 규모가 2인 이상 되는 병원인데요. 정기검진 9번들을 통해서 내원하신 환자분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고 이는 120만의 치료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에 인바운드를 통해서 접수 내원하신 환자분도 인레이저 수술로 100만 원을 결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C치과는 한 달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엔 B치과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치과의 경우는 규모가 3인 이상 되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도 AI 인바운드를 통해서 접수하고서 내원한 환자분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셨고요. 181만 원을 결제하셨습니다. 그 외에 정기검진 9번들을 통해서 충치미 보철 치료를 받고 205만 원의 추가 결제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병원도 한 달 평균 약 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A치과의 경우는 규모가 4인 이상 되는 병원으로 챗봇을 통한 접수 후 내원해서 임플란트를 2개 시술하셔서 113만 원을 결제하셨고 그 외에 인바운드 접수 후에 내원하신 고객 또한 임플란트 2개를 하셔서 총 250만 원의 결제를 더 하셨다고 하네요. 약 한 달 평균 700만 원의 매출을 AI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확인되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병원을 위해서 일하는 AI 덴톤 직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 매출 증대를 위해 365일 24시간 우리 병원만을 위해서 일해줄 AI 직원이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알고 나면 필수인 서비스 덴트온 앞으로 많은 병원들에게 보급되어서 현장에 계신 많은 의료진분들과 직원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즈 AI 대표 송형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도 AI 시대가 열리기 전부터 투자와 연구를 통해서 병의원의 AI 기술 접목을 고민해 왔었습니다.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병원마다 수억 원을 지원받아서 구축형 AI 서비스 샘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병원급까지 다양한 진료과에서 체득한 120억 이상의 문장을 학습하고 누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효과가 검증된 진료 과목부터 검증 보급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 플랫폼 기반 하에 다양한 진료 과목별로 보급형 사업을 만들어 왔고 하나씩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 경우 이러한 결과물로 AI 덴톤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덴톤이 출시된 이후에 많은 병원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2만여 개의 치과를 일일이 찾아뵙고 원장 선생님과 관계자분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시공간의 제약을 없애보고자 본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AI 서비스를 알리고 어떻게 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AI의 시대적 흐름 그리고 한국적 환경에서의 적용 그 다음에 이를 여러분들 각자의 병원에 이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만나 뵙고 알게 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한번 모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도 해보았고요. 이미 도입 결정을 하시고 구축 운영 중인 병원들의 어떤 선생님들의 인터뷰까지도 영상과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 세미나를 들으시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준비된 혜택도 본 세미나에서 준비를 하였으니까 모쪼록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ZA 대표 송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째, 오늘 앞서 강의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드리고 이러한 AI 시대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저희 병원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 다음 두 번째, 병원의 주요 경영 지표를 한 번씩 짚어보고 이러한 지표 개선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음 세 번째, 치과용 솔루션 덴트온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이를 각자의 병원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보신 장표인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기업이 많은 기술을 가지고 AI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AI 덴탈 케어 플랫폼 덴트온은 최근 주목받는 기술인 GPT-4 기술과 자체 보유 엔진인 NLP 추론 엔진 알고리즘 YGPT 기술을 적용해서 향상된 언어 처리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간 3차 병원까지 구축 운영 중인 경험을 바탕으로 약 120억 개 이상의 문장을 학습해 왔고 이러한 병원 환자들의 인텐츠를 잘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엔진 자체 고객 의도가 들어오면 먼저 1차적으로 자체 추론 엔진에서 준비된 답변이 나가고요. 만약에 이러한 준비된 범위를 벗어난 질문이 들어오면 2차적으로 챗GPT를 찔러서 DB에 쌓아놓은 캐싱 DB에서 2차적인 답변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 들어온 질문이 벗어난 의도가 들어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챗GPT를 찔러서 답변을 호출하여 고객의 인텐츠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덴트온을 도입하시게 되면 가장 최근의 AI 기술을 도입하는 병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서 강의에서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 관련 LLM 서비스 주요 프로세스별로 정리된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요. AI 덴트온은 예약 및 일정 관리, 환자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서비스를 구현을 했고요. 진료 기록 작성 및 관리, 치료 계획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도구들은 의료진의 업무를 지원하고 환자들에게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덴탈 케어 플랫폼 덴트온은 병원의 진료 프로세스 상으로 보면 최초의 진입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기본적인 이미 들어오는 전화의 상담 단계, 챗봇 상담 단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좀 더 앞서서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병원의 차트를 마이닝해서 주기가 도래한 환자들에게 자동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Q&A를 수행하고 특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병원에 예약을 접수를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AI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진단에 대한 지원, 수술에 대한 보조, 환자 관리, 예방 및 교육, 행정까지 업무 효율의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데스크 무인화를 꿈꾸시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무인화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은 많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가는 병원이 되는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3단계 진료 관리, 진료 이후의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자동으로 디플러스 수술 전, 당일, 후에 안내를 한다거나 특정 시술 이후에 안내를
사람이 하지 않는 역할 등은 훌륭히 수행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형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축형 AI 사업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축형 사업은 구축비만 수억 원에 이르고 이를 위한 운영과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1차, 2차 이런 소형 의료기관이 이런 투자를 선뜻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보평 사업을 준비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AICC를 이루고 있는 여러 모듈 중에서 주요 필수 모듈 등만 저희가 취합해서 보급형 사업을 준비하고 덴트온이라는 치과형 솔루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운영 인력은 저희가 대부분 수행해 드리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AI 솔루션을 도입,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병원은 진료에 집중하고 AI의 알바라고 표현하고 있는 덴트온의 활용도를 높여서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담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를 영역을 수행하기 시작한 덴트온의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저의 본래 강의 주제인 병원 경영 주요 지표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병원 경영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주요 지표를 말씀드리고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대로 고객 응대율, 내원율, 일단 병원에 환자를 오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홍보 플랫폼을 통해서 또는 외부 에이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병원을 알리고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알리는 활동이 실제 고객에게 전달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고객이 접근을 해왔을 때 제때에 응대를 하는 것은 고객이 병원에 오게 만드는 주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객 응대율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응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원을 이끄는 것 또한 병원의 중요한 어떤 경영 지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사실 많은 상담을 통해서 실제 진료로 이어지게 하시고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장님의 실질적인 실력 또는 상담실장의 노하우, 기타 주요 장비의 어떤 차별화 등등을 통해서 많은 치료가 제시되고 이게 택해지는 과정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치료 동의율을 높이는 것 또한 병원 매출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1시간의 상담 또는 특정 시간의 상담을 한 A라고 하는 상담실장과 B라고 하는 상담실장이 사실 이 끌어내는 어떤 수가 또는 매출의 기여는 객단가로 표현하는 극단적인 차이가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상담실장 또는 어떤 치료 권유가 있었을 때 한 사람의 동일한 시간을 투입해서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100이라고 하는 결과의 시술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500의 시술이 이루어지냐는 병원 매출에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병원의 생산성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진료가 이루어진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만족을 해서 다시 방문을 하는 것 또한 어떤 병원의 유지와 경영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항목이 될 텐데요. 재방문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사실 병원의 경영에 있어서 아주 기반이 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자의 만족을 통해서 입소문 또는 소개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병원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덴톤 도입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텍스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가 전 솔직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응대율과 내원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환자가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진행을 위한 배너 광고나 메타 광고 또는 어떤 여러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데 따른 비용 및 전담 인력 또는 외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도 해야 될 텐데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행하고 계신 또 훌륭한 의료기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활동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위해서 전화 또는 대면 홍보, 임직원을 활용한 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은 역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이벤트 진행을 위한 별도의 마케팅 비용은 또 따로 발생이 되죠. 그리고 지속적인 SNS 또는 블로그 이런 등등의 관리를 위한 또 전담 인력과 비용이 드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AI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일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를 통해서 내원 대상자를 선별해서 SNS를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병원 홍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일을 한다거나 또는 전달받은 랜딩 페이지를 통해 유입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AI가 직접 전화를 받는다거나 하는 활동 또는 챗봇을 통해서 Q&A를 진행하는 등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환자 내원의 어떤 응대율을 높이거나 내원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자는 급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시술, 진료 이걸 어디서 받아야 할 때 바로 즉시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구분하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병원에 24시간 활동하는 상담 직원 또는 접수 창구를 열어둔다는 건 재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다른 인력,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 또는 어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치료 동의율입니다. 사실 내원 환자에게 사실 치료 동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AI를 통해서 치료 동의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치료를 제대로 설명받고 또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이 들었을 때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런 병의원의 과거 경험치, 수술의 빈도, 누적 시술 횟수, 기타 수많은 경험, 캐리어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도 되겠지만 실시간으로 궁금한 것을 답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 동의율에 친절한 상담과 자세한 어떤 설명을 접수하고 응대할 수 있는 것이 AI가 다 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실시간 상담 창구를 열어놓고 이러한 부분을 일단 AI가 접수시키게 만들고 또 그러한 상담이 필요한 것을 판단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께 사람이 사후에 상담을 함으로써 치료 동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환자 객단가 상승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만나뵌 선생님들의 평균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자가 신환이 되든 구환이 되든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서울의 일반 지역 기준으로 환자 한 명당 구환이든 진환이든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객단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객단가 상승을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환자가 많은 시술을 할 수 있는지를 본인도 알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 객단가 상승을 위해서 기여를 하게 될 텐데요. 저희 AI 덴토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환자 차트를 보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진료 시기가 도래했음을 자동으로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병원에 내방이 유도되었을 때, 또 실제 내방하였을 때 그러한 것이 인지된 상태에서 치료 권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 환자의 객단가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번 AI를 통해서 안내를 받은 환자는 다시 한번 AI를 찾아서 본인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안내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환자의 객단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는 재방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사실 많은 병원들이 병원의 마케팅, 특히 신환에 대한 DB 마케팅에 많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많은 병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 어떤 경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요. 결국 병원의 매출의 근간은 기존 환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번 오신 환자가 지속적으로 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병원은 사실 다시 오는 것을 때가 됐을 때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으셨을 텐데요. 이것이 사실 직원분들이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또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시간의 한계, 물리적인 한계, 사람인지라 사실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 또 그것을 실제로 주어진 퀄리티로 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덴토원의 출발은 기존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때 맞게 시기가 도래한 환자들께 자동으로 안내를 함으로써 병원에 도움을 주리자고 한 데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 일정에 대한 안내, 명제일 인사, 이벤트에 대한 어떤 실시가 많은 분들께 안내하는 일,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그것에 따른 안내를 해서 유입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은 결국 기존의 사람들, 우리 병원의 많은 실장님들이나 그런 CS팀이 하던 일이거나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팀을 못 갖춰서 하고 싶어 하시는 병원이 많으셨을 텐데요. AI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기 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사실 사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관리 인력이 있는 병원도 봤습니다만, 사실 다수의 병원에서 그런 팀과 인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캐파를 늘리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인력을 또 채용하고 관리, 운영하는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AI 알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덴토원을 활용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의 하고 싶은 일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 세션에서 소개된 방법들이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많은 병원들이 채택을 함으로써 그 각 병원에서 AI 알바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덴토원을 사용하시게 되면 다수의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AI 알바 활용 사례를 같이 공유받으면서 필요하신 어떤 기능과 프로세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병원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우리 병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실 모든 병원이 효율적인 고객 응대 및 환자 내원을 위해서 콜센터를 두거나 콜센터가 두고 싶어도 콜을 받는 전담 인원이 있는 그런 병원이 다수인데요.
저희는 그러한 기능을 기준으로 한번 중요한 KPI가 뭔지 한번 설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AI가 이를 어떻게 도와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KPI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는 평균 처리 시간입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짧을수록 좋겠죠. 능숙한 어떤 담당자일수록 쉽게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해낸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AI는 이러한 평균 처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평균 시간 감소가 균일하게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응답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사실 발신 후 콜센터가 바로 응답하면 좋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했고 저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전화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이죠. 아니면 콜센터가 있더라도 캐파가 부족하면 전화가 안 되는 경험도 많이 했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AI 덴트원 또는 AI를 활용하시면 그러한 공간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24시간이 응답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람처럼 똑똑하게 다 해낼 수 없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객 민원을 24시간 받아줄 수 있는 체계가 생긴다는 것은 AI의 새로운 매력이고 이러한 것은 어떠한 산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품질 보증 쪽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상담자 또는 콜센터 직원도 경력이나 어떤 역량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직원을 원하시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는 시킨 대로 학습된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균질화된 퀄리티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AI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병원 경영에 기여가 되는 통화당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몇 명의 인력으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면 병원 경영이 개선될지에 대한 것을 측정하고 할 텐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AI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이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를 몇 콜 돌려서 몇 명이 반응을 했고 실질적으로 내원으로까지 이어졌고 어떻게 진료까지 했는지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계적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화 후 근무 시간입니다. 고객과 통화 후 소요되는 시간 동안 중요한 지표가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절약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접수돼서 빈 시간을 활용해서 실제 차트에 라이팅을 해드리고 또 변경 취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스크의 환경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고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적용된 AI 시스템은 퇴사하거나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영지표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화 성공률 극단적으로 높아가는 데이터가 3차 병원인 길병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27% 이상의 어떤 지표 개선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초 통화 해결률 사실 한번 전화해서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상담자에 또 전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AI를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럼 100% 바로 해결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특정 인텐츠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특정 인텐츠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는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이러한 부분의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객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만족하고 상대방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데 있어서도 24시간 응대체계가 있는 병원과 아닌 것의 차이는
자명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 정책 사업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측정한 고객 만족, 직원 만족 지표의 어떤 변화를 보면 극단적인 만족의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CRM 마케팅 측면의 KP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PI 측면에서 마케팅,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 얼마나 많은 환자를 우리가 다루고 있느냐, 또는 특정한 이벤트 또는 특정한 메시지를 그 고객들에게 던졌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반응을 하느냐, 또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활동들을 특정 팀과 조직, 또 그리고 그런 캐파를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AI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실 IT 솔루션의 사실은 진화된 버전이 AI 솔루션이지 갑자기 뚝딱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시스템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헤드쿼터를 다시 말해서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AI가 했던 수많은 활동들,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그다음에 챗봇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수많은 활동의 결과물이 통계치로 제시돼서 이러한 어떤 마케팅 효과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CRM 활동의 결과치를 측정할 수 있고, 또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지표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덴톤 서비스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덴트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역할이 직원들이 하는 일 중에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좀 선별해서 도와드리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대상자를 선별해서 자동으로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 환자가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때가 도래됐다는 안내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부터 5시 정도까지 설정된 시간대에 전화를 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가 도래하시는 환자분들의 임플란트 지원 혜택, 그 다음에 틀니 환자의 어떤 주기 도래와 7년에 한 번씩 지원되는 전체 교체 비용에 대한 안내 등을 훌륭히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가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응대를 해서 Q&A를 한 후에 접수 시스템으로 병원에 예약을 접수해주고 이를 변경, 취소까지 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문자나 사람의 직접적인 전화로 해내고 계실 텐데요. 정기 검진 또는 특정 교정 시술의 일정, 그다음에 수술의 큰 수술의 어떤 일정의 D-한 달부터 D- 일주일 전, D- 하루 전, 그다음에 당일 안내, 그다음에 시술 후 안내, 당일 수술 후에 당일 주의사항 안내, 그 이후에 어떤 내방 일정 안내 등 구안의 관리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예약을 했는데 안 오신 분들, 부도콜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설정된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어떤 환자군을 선별해서 해피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직원을 시키면 힘들고 번잡스러운 일을 꿋꿋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24365라고 하는 AI의 아주 핵심 어떤 단어로 표현되는 그러한 AI 알바생이 병원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관리 잘하고 있다고들 말씀하시지만 관리 감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해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대상자를 선별하고 AI가 질환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구강 관리,
걱정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검진, 교정 일정, 예약하고 안 오신 분에 대한 관리, 해피콜, 수술 전 주의사항 안내 등 AI가 고객을 대신 케어해 드립니다. 한 통의 전화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건 원장님의 생각인데 데스크는 바쁩니다. 접수하랴, 안내하랴, 결제하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가 큰 수술로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원장님은 좌시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AICC 덴톤을 통해서 24시간 퇴근하지 않는 AI 알바를 통해서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적용 해상자 관리 어떻게 하세요라는 것을 구체적인 텍스트와 애프터로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아까 말씀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AI가 여러분의 차트로 관리되는 구환들, 차트 번호가 10,000개이든 10만 개이든 20만 개의 차트가 있는 병원이든 상관없이 특정 조건이 도래한 환자를 알아서 마이닝을 하고 그러한 마이닝된 환자를 특정 컨텐츠로 안내를 전화로 하고 전화가 안 되면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보험 대상자만 잘 병원에 오게 만들어도 병원 매출에 충분히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안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약을 했는데 안 오신 분들 전화해서 왜 안 오셨는지 전화하고 다시 예약하고 이러한 일들 하고 있으시지요. 6개월마다 까먹지 않고 오게 하는 정기검진을 사실 이것이 고객의 건강에도 건강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까먹고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기로 예약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오실지 안 오실지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이 사실 올 시간을 비워놨는데 만약에 안 오시게 되면 사실 다른 손님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시기 전에 확인하는 일, 또 수술 전의 주의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좋은 병원이 되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과 또 보조진들께서 제때 맞는 Q&A 또는 맞는 안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AI는 그것을 시킨 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외에도 진료 일정에 대한 안내, 명절 인사, 이벤트 안내 등을 상황에 맞게 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네 병원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정말 전화 안 받아서 짜증나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직원분들 당번 정해서 남기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공휴일에 또 퇴근한 이후에 고객은 아파서 또는 이런저런 어떤 진료 일정에 대한 확인 등등을 위해서 전화를 하지만 응대가 되지 않는 창구가 막혀 버릴 수밖에 없죠. 주 4일 나가서 주 3일도 시행이 되고 있는 병원들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직원들에게 오는 전화 다 받으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때 AI가 이것을 메꾸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병원이 AI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만 사실 많은 환자들이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를 했을 때 나는 아웃바운드 전화하면 잘 안 받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CRM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실제 AI가 응대를 하는 아웃바운드 피드백률은 3%입니다. 하지만 상담원 연결 또 이후에 남겨진 문자를 통해서 실제 기존에 알고 있던 병원의 전화나 어떤 내원을 하는 것까지 합치면 5% 이상의 피드백률을 보이는 놀라운 개선 효과를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전화를 연결해서 받지 않는다고 그분이 이건 도움이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병원에서 챙겨서 전화번호가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케어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 의미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약 2회 정도의 전화 시도를 통해서 만약에 받지 않게 되면 왜 전화를 했는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을 남겨드립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얘가 해줬구나. 이 병원에서 나를 챙겨주고 있네. 근데 마침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을 리마인드 해줌으로써 병원을 오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의 과정들이 단순하게 AI 아웃바운드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내원에 대한 리마인드를 해준다는 점이 또는 나를 기억해주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병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덴톤 인바운드는 익히 알고 있으십니다. 24시간 AI가 전화를 받아줄 수 있다는 점은 사람만큼은 훌륭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전화에 대한 내용을 AI가 다 쳐낼 수 있다면 가장 훌륭한 것이지만 쳐낼 수 없는 사항을 브리핑 받고 그것을 일일이 다 들어보고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브리핑해서 나중에 확인하게 해드림으로써 훨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전화한 부재중 전화번호를 전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를 알고 전화를 한다면 CRM 씬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의 포함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에 대한 응대, 그 다음에 예약, 변경, 취소, 접수 처리까지 해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사람의 자연스러운 언어로 해내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웃바운드 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 환자, 전화를 하고 안 오신 분에 대한 재예약 접수 안내, 정기검진에 대한 주기 안내, 또 실질적으로 검진 예약 전날 실제 오실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일, 그 다음에 검진 전에 대한 어떤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일, 그 다음에 보험 적용 가능 대상자가 됐을 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생일 축하와 함께 그러한 어떤 혜택을 안내함으로써 병원에 실제 내방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이 자기를 케어해주는 어떤 이미지 개선 효과까지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원으로 이어지는 율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자 직접 연결을 통해서 5% 이상 피드백률을 보이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덴토는 사실 전화로만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 챗봇으로도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톡으로 익숙해진 우리 고객들이 카카오 챗봇을 통해서 Q&A를 하고 진료 예약으로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덴토온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를 도입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병원 데스크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깔리게 되고 실시간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사람이 개업해야 될 상황인 경우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가장 중요한 예약 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바로 확인한 후에 실제 차트의 빈 시간에 내용을 파악한 후에 확정 처리를 통해서 예약 및 접수, 예약을 확정하고 변경 처리하는 업무를 도와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약 관련 매출에 직결되는 업무에 집중한 것이 한 축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AI가 어떻게 응대했는지 또 응대하고 있는지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 실제 응대가 되고 응대된 내용 자체가 실시간으로 알람을 통해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 구체적인 텍스트와 음성까지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덴토원을 도입하시면 궁극적으로 제공되는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병원의 기존 홈페이지에 기존 전화번호 외에 AI 전화번호가 생성이 돼서 이 번호로 전화가 나가고 들어오기도 하며 또한 이러한 전화번호 옆에 챗봇의 상담 채널이 붙게 됩니다. 기존의 어떤 전화번호와 연계하는 작업은 약간의 커스텀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탠드얼론으로 제공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의 요청에 따라 기존 전화번호와의 연계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덴톤 도입 전후의 비교는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도입하시고 매출이 늘었고요. 응대율이 극단적으로 향상되었고 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직원이 다 만족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각 병원의 규모별로 1인 원장, 2인 원장 또는 3인 원장님,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병원 규모까지 저희가 4가지 등급을 나누어서 저희가 고급형 덴톤을 출시를 했는데요. 각각 그것에 맞는 비용 대비 5배,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까지 10배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도입 결정하시면 여기 딱 하는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라이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과물 병원 홈페이지에 고유의 번호가 생기고 챗봇이 기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어떤 성원에 힘입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병원은 바로 AI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서울의 병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천안, 부산, 대전, 광주, 전국의 많은 병원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주관사 선정을 하고 기술특례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큐캐피탈 등의 기보,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고요. 이러한 보급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여러분들의 병원에 AI가 보급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시는 바대로 정부에서 지정한 아기 유니콘 200 기업에 선정된 바가 있고 올해 아기 유니콘 플러스라고 해서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에도 선정되어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 있는 치과병원, 미국에 있는 치과병원에도 올해 안에 병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형 기술 등급 T1 등급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문을 통해서 기술 특례의 로드맵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70명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AI 솔루션을 개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YG AI와 AI 플랫폼 AU 및 덴톤과 함께할 임상자문지정병원을 모집합니다. YG AI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AI 기술을 선도하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임상자문지정병원으로 선정되시면 AI 임상 피드백 제공과 정기적인 설문 참여 등을 통해서 메디컬 플랫폼의 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청구, 마케팅, 수납 등 신규 AI 기능 개발에 함께 참여한 병원은 임상자문 지정병원 패키지로 세후 금액을 거의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솔루션 구입 또한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AI 임상자문병원임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현판과 배너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병원장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도 작게나마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AI 플랫폼 분야에서 YG AI와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해당 문의는 크라우미 아감면 임플란트 학회, 노년치의학회, ICY, 감염학회 등 당사와 협약된 협회나 학회 또는 본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궁금하신 점은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형제치과의 황지영 원장입니다. AI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AI가 실제 우리 병원에서 경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뭐 직원 한두 명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 단계까지 왔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아까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요약해 다시 한번 드리면 일단 병원의 가장 최초 접점에서 고객 응대율을 높이는데 확실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응대 체계가 갖춰진다는 것은 카톡과 전화로 이미 경험하셨고 보셨을 텐데요. 그 점을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구안 관리를 통해서 병원에 다시 방문하게 하는 그런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전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은 병원의 어떤 특정 시술의 사후 관리까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치학회나 기타 여러 학회와 더불어서 각종 진료의 사후 관리에 알맞게 대처하는 컨텐츠를 채워가는 과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 측면에서 구안도 중요하지만 신안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장한 마케팅 플랫폼들과 손잡고 신안의 창출에도 AI가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의 입장에서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아까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 영역에 AI가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준비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프란트 치과병원 손병석 원장입니다. AI 도입 후 오히려 직원들의 일이 더 많아질까봐 걱정하는데 송영석 대표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의 일이 약간은 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향하는 바는 직원의 일을 점감시켜드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AI 알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알바생을 하나 고용하는데도 쓰는데도 사실 직원분들의 수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세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직원과의 AI와 고객의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역이 실시간 알람을 뜨게 되고, 필요한 이건 이러한 대화에는 상담이 필요하겠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개입해서 안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퇴근 이후에 또는 주말 내에 들어온 어떤 고객의 어떤 인입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또 이러한 AI 아웃바운드를 통해서 고객이 접수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의 차트 또는 예약 진료 시간에 맞춰서 그러한 것이 확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병원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담당 인력이 배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업무 부하 때문에 직원들이 좀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시대가 바뀜에 있어서 당연히 따라오는 어떤 변화에 따른 고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좀 저희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업무로 인한 어떤 병원의 예약 접수건, 이런 것으로 인한 업무 건수에 대해서 약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것을 통해서 병원 경영이 개선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직원들을 좀 설득하고 AI 시대에 맞는 어떤 변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안심치과원장 안영택입니다. AI가 실제로 병원 직원을 대체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영석 대표님, 답변 바랍니다.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적인 어떤 AI도 아직은 어떤 영역에서도 직원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덴트온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성격 규정을 AI 직원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직원이라 하면 사실 뭐 물도 떠다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신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AI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시키는 것을 잘 해내는 정도. 그래서 저희는 AI 알바라는 표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AI 알바생은 직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일을 도와주고 직원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치과원장 이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핫 이슈인 덴톤 서비스를 도입해서 실행하기까지 실제적인 투자 비용이 얼마가 될지 우리 송영석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사실 이런 AI 시스템을 병원에 도입하는 데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시스템은 다 구축형으로 어떤 기업에 납품되고 운영되고 있고 현재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급형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앞서서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구축비가 나라의 사업, 정부 사업으로 불과 몇 년 전에 병원당 3억 정도 내외의 구축비를 지원받아서 납품 운영을 한 것이 저희 회사의 기반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비를 10분의 1로 줄여왔고, 근데 지금 덴토는 특히 세미나를 들으신 분께는 구축비를 받지 않는 프로모션을 혜택을 드린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실제 사용료, 이해하셨겠지만 자동으로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전화를 거해야 되지 않게 전화를 나가는 그런 통화 비용, AI를 찔러서 서버를 건드리고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을 든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료만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2879라고 하는 세미나를 준비한 것도 저희 회사 서비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2879의 2가 25,000원이라고 하는 일당을 의미합니다. 사실 요즘 최저시급 한국에서 시간당 10,000원 정도 됩니다. 이런 친구를 24시간 쓰려면 하루 24시간 24만 원을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월로 따지면 상상도 못하죠. 몇백만 원, 한 20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근무일수 기준으로 이 집을 잡았을 때 최소 50만 원, 그리고 일단 그게 25,000원이라는 어떤 메시지의 시작이고요. 좀 대형 병원이라고 해도 일단 5만 원, 그래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이런 비용으로 AI 알바 덴톤을 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보험서 치과 김성현 원장입니다. 송현석 대표님, AI가 고객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현석 대표님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 세션에서도 있었지만 어떤 고객 응대율은 다양한 접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인입을 할 때도 있고, 또 병원에 와서도 있고, 병원에 다녀간 이후에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접점에서의 응대를 AI가 다 해낸다면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는 어떤 특정한 접점에서의 응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바생을 써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완벽한 응대율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응대 아닌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단순 반복적인 응대의 응대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부도 환자를 다시 내방시키고, 또 때가 된 환자를 리마인드 시키는 일, 또 수술 전후 안내, 그다음에 생일에 대한 축하 등등을 단순한 문자로만이 아니라 전화와 복합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해냄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일적 치과 김상수 원장입니다. 제가 AI 병원을 도입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가장 궁금한 점은 일단 AI가 이제 병원에 도입된 이후에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도로 기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송영석 대표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병원의 선택 요소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병원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 병원이 정말 내가 원하는 시술, 진료를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 하나 있고, 기타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잘 설명되는가, 또는 그러한 것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시설에서 그런 주변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AI는 각각의 영역에 사실은 좀 기여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진료 영역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하시는 진료를 저희가 대신해 주거나 진료의 어떤 판단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진료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술 전 어떤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당일의 해피콜, 또 사후 관리에 직원이 하는 일을 감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AI는 시킨 대로 해냄으로써 그런 어떤 진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친절하게 나의 궁금증, 난 뭐 병원에서는 항상 하는 일이시겠지만 고객은 한 번 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다양하게 공부하고 알고 싶은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또 그것이 사실 물어볼 데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의료진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을 접수하는 창구로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사람이 개입해서 보완을 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병원 선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내가 접근을 하고 싶을 때 창구가 열려있는 병원과 아닌 병원의 차이는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AI 시대인데 이런 AI 솔루션이 있는 병원과 아닌 병원은 그 자체로도 차별성을 고객한테 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떤 납품의 결과물로 홈페이지에 AI 전화번호, AI 고객센터 번호가 있고 AI 챗봇이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은 고객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인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 어떠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어떤 전화번호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도입을 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분도 도입 링크 설문에 응해 주시면 바로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